현종의 장남으로서 사후 왕위를 물려받은 왕흠은 곧바로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고려사에 기록된 그의 기록을 잠시 살펴보면 성품이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벽돌을 밟기만 해도 깨지는 것은 덕이 무겁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니 이가 바로 고려 9대 국왕 덕종이 됩니다. 1031년 고려를 수십 년간 괴롭히던 요나라 6대 황제 성종이 사망하면서 성종의 장남이던 야율 종진이 즉위, 요나라 7대 황제 흥종이 됩니다. 당시 성종은 정비였던 인덕황후와는 자식이 없었고 궁녀였던 손후군과의 사이에서 탄생한 아이가 바로 흥종이었으나, 인덕황후는 비록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었음에도 친아들과 다를 바 없이 그를 아끼며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종이 사망하고 흥종이 다음 황제로 등극하자 손후군은 자신이 정치 일선에 뛰어들어 권력을 잡으려 정변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로 성종의 정비였던 인덕황후를 강제로 폐위, 흥종의 간청에도 인덕황후를 유배지에서 처형하는 등 막가파식 정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손후군의 무분별한 처형과 독주를 피해 요나라의 수많은 고위 관료들, 발해가 멸망하며 요나라로 흡수된 발해 왕족들이 대거 고려로 망명을 하게 되었으며, 흥종 등극과 동시에 자신의 친엄마가 일으킨 정변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도 매우 시끄러운 임기 초반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흥종은 자신의 어머니를 쫓아내며 나라의 기강을 다시 잡는 한편 고려와의 국경선인 압록강 부근에 부교와 보루를 쌓기 시작했는데, 이는 고려에게는 큰 위협이자 골칫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해 10월 고려는 여요전쟁 포로 송환과 함께 압록강 부근의 국경지대에 설치한 부교와 보루를 해체할 것을 요나라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한창 내부적으로 시끄러웠던 요나라는 고려의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게 됩니다. 결국 서희의 아들인 문하시중 선울과 개경 나성건축가 왕가도가 덕종에게 청하길, 요나라 요청대로 고려는 화친하고자 하는데 그들이 우리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으니 다시 교류를 끊자고 건의하게 됩니다. 이 둘의 청을 받아들인 덕종이 교류를 끊으며 강경 일변도의 자세를 취하게 되면서, 요나라에서는 이를 수습하고자 지속적으로 사신을 보냈지만 고려는 이를 거절하였으며, 오히려 북방에는 요나라 침공을 막고자 장성을 쌓기 시작, 이게 바로 천리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라를 더욱 압박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이웃나라들에게 관직을 내려 조공 무역을 늘려가기 시작했으며, 울릉도와 제주도의 성주가 특산물을 조공하는 것을 비롯 북방 대부분의 여진족이 고려에게 조공하며 관직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당시의 고려의 위상은 가히 동북아시아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6세의 왕위에 올라 어린 나이에도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갔던 덕종이었지만, 19세가 되던 해에 병사하며 3년간의 짧은 치세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자신의 동생 평양군 왕영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니 이가 바로 고려 10대 국왕 정종이 됩니다. 1035년 현종의 둘째 아들이자 덕종의 친동생이었던 정종은 형 덕종의 유지를 이어받아 요나라와의 강경 외교 정책을 줄곧 고수하게 되는데, 이때 요나라는 고려에게 사신을 보내 세 가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게 됩니다. 야, 너희들 우리랑 단교한 건 너희 형이랑 우리 일이니까 너희는 우리랑 다시 교류하자. 그리고 변경에 천리장성 쌓으면 우리가 좀 쫄리잖아. 이제 작업 그만하고 대신 이거 2개 안 지키면 전쟁이니까 너희 그렇게 알고 있어. 알겠지? 우리 너희들이랑 교류 안 할 건데? 그리고 천리장성 쌓는 일은 우리나라 일이니까 너희가 뭐라 할 입장이 아니야. 너희들이 포로로 붙잡은 애들이나 돌려보내. 그리고 안 지키면 전쟁한다고? 한번 또 제대로 붙어볼까?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주변국들은 요나라에서도 얻지 못하는 강대국이 바로 고려였다는 것을 더욱 확고히 인식시켜 주었고, 이를 의식한 듯 요나라에서 고려를 침공하였으나 큰 수확 없이 실패, 조공무역이 더욱 강화되며 고려의 국력은 한층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려는 전통적으로 노비끼리의 혼인은 인정해 주었으나 양민과 노비의 결혼은 양천교혼이라 하여 서로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면 결혼은 엄격하게 금지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병역 의무나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양민이 많아야 했던 만큼, 당시 고려의 시대적 기본 원리였던 일천즉천에 따라 노비의 숫자가 늘어날 경우 국가의 군사적 재정적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다 상대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던 여자 노비들이 양인 남자들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자식들이 어머니만 알고 아버지는 모르는 시대적인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천한 것은 어머니를 따르도록 하라라는 정종의 명으로 천자수모법, 즉 노비 종보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비와 관련된 문제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조선시대의 역사를 폄하하거나 세종대왕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국가 인구의 절반이 노비였기 때문에 조선은 배울 가치도 없는 역사라고 치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노비와 관련된 주제는 제가 작년에 보다 상세히 다룬 영상들이 있으니 상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정종이 재위하던 기간 동안에는 국가적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았었는데 1035년 서울 및 경상도 지방에 장기간 동안 이어진 지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도 가뭄이 크게 들어 비가 내리지 않는 등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종은 스스로 덕이 없어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하여 죄수들을 대거 석방하였고, 스스로도 검소함을 실천하기 위해 식사량도 줄이는 등 여러 노력들을 보이게 되었으나 결국 이러한 스트레스가 겹쳐 재위 12년 만인 1046년 이복 동생인 왕휘에게 선위하며 29살의 젊은 나이에 병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역사상 가장 전성기라 평가받으며 마찬가지로 고려 역사상 가장 성군이라 칭송받았던 11대 국왕 문종이 등극하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